진태석, 당신이 준 도과인.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쓰러져 눈을 감았던 제가 천천히 눈을 뜹니다. 이제 당신이 마실 차례예요. 싹 다. 진태석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집니다. 어떻게? 내가. 황 실장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와인잔을 바꿔놨어요. 당신 잔이랑 제 잔을요. 자신의 친딸을 죽이려 했던 남자의 최후.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부. 저는 차정원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차수하였던 사람입니다. 제 인생은 거짓말 위에 세워진 성과도 같았습니다. 주영체 행세를 하며 건양그룹 부사장 진세훈과 결혼했고 시어머니인 한혜라가 실은 저를 버린 친엄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건양그룹 회장 진태석이 제 친아버지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건양가 본관 서재에서의 일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진태석이 저를 불렀습니다. 와인을 따라주며 건배를 제안했죠. 저는 잔을 들었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마실 수 없었습니다. 2시간 전 황 실장님이 제게 속삭였던 말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밤 조심하라고 진태석이 제 와인에 뭔가를 탈 거라고요. 황 실장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진태석의 비서로 일했던 분이 주인을 배신하기로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구체적인 계획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진태석이 화장실에 가는 틈을 노려 와인잔의 위치를 바꾸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제 잔을 그의 자리로, 그의 잔을 제 자리로 옮겼습니다. 서재로 들어가 와인을 마신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어지럽다고 말하고 비틀거리며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눈을 감았을 때 진태석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릿하고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친딸이 죽어가는데 말이죠. 몇 분이 지났을까요?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진태석의 얼굴이 제일 먼저 보였습니다.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공포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차갑게 그리고 명료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황 실장님이 미리 경고해줬다는 것, 그래서 와인잔을 바꿔놨다는 것, 이제 독을 마신 건 바로 그 자신이라는 것을요. 진태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마신 와인잔을 내려다보며 손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한혜라, 주하늘, 그리고 공난숙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황 실장님이 미리 연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된 반격이었습니다. 한혜라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끌어안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 얼굴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5년 전 버렸던 딸을 이제는 놓치고 싶지 않다는 듯이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품에서조차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태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친딸인 줄 알면서도 죽이려 했냐고요. 진태석은 대답했습니다. 비밀이 들킬까봐 건양그룹을 지키기 위해서라고요. 그는 자신이 저지른 선택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공난숙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99.99% 친자 확률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저는 그 종이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제 운명을 규정하는 숫자들이었습니다. 원하지 않았던,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진실이었습니다. 진태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인정했습니다. 자신이 제가 친딸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려 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에게 가족이란 권력을 지키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요. 사랑은 없었습니다.
오직 계산만이 있었습니다. 공난숙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상속구도가 완전히 바뀔 거라고요. 진세훈이 아니라 차정원이 진짜 상속자가 된다고요. 저는 공난숙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건양그룹의 후계자가 되는 것도 진태석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도 제게는 중요하지 않다고요. 저는 단 하나만을 원했습니다. 이 남자가 제대로 된 벌을 받는 것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돌아와 오래 보관해뒀던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차기범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기타를 들고 웃고 있었고 어린 저는 아버지 무릎에 앉아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진태석이 친아버지라는 사실이, 그리고 그 아버지가 저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너무 잔인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혜라가 들어왔습니다. 제 흐느낌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그 품에 안겨 물었습니다. 왜 저를 버렸냐고요? 한혜라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가난이 두려웠고 살인자의 아내라는 굴레가 싫었다고요. 그래서 저를 버렸다고요. 저는 그 솔직함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으니까요. 적어도 진태석보다는 정직했습니다. 한혜라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줄도 몰랐고 진태석이 친아버지라는 것도 몰랐다고요. 저는 고개를 들어 한혜라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한혜라에게 제안했습니다. 함께 복수하자고요. 진태석에게 제대로 복수하자고요. 한혜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희는 더 이상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공동의 적을 향해 함께 나아갈 모녀였습니다. 다음 날 건양그룹 임시 이사회가 소집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공난숙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 건양그룹 주식을 조용히 모아왔고 이제 23%의 지분을 가진 최대 개인 주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사회실에서 공난숙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사들은 경악했습니다. 진태석이 친딸을 독살하려 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자 이사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진태석이 무너지는 모습을요. 회장직에서 쫓겨나고 명예회장이라는 이름뿐인 자리로 밀려나는 모습을요. 한때 건양그룹 전체를 호령하던 절대 권력자가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진태석을 회장 자리에서 쫓아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독살 미수뿐만 아니라 그동안 저질러온 모든 범죄에 대해서요. 저는 주하늘과 함께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횡령, 배임, 탈세, 그리고 주상철 이사장 살인 교사까지. 진태석의 범죄 목록은 끝이 없었습니다. 황 실장님도 증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20년간 지켜봤던 모든 범죄 행위를 법정에서 증언하겠다고요. 건양가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진태석은 명예회장실이라는 이름의 작은 방으로 쫓겨나 있었고 한혜라가 회장실을 차지했습니다. 주하늘은 부회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사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부회장 자리를 제안받았지만 거절했습니다.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차기범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괜찮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 아버지가 제 진짜 아버지라고요. 피는 중요하지 않다고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맙다고,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진태석이 1000명이어도 차기범 한 분만 못했습니다.
진짜 아버지는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증명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저는 결심을 다졌습니다. 진태석을 반드시 법정에 세우겠다고요. 그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만천하에 드러내겠다고요.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만 하는 복수였습니다. 2부. 며칠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명백했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습니다. 진태석이 제 친아버지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혼란스러워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복수를 위한 준비가 시급했으니까요. 주하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진태석을 직접 찾아가 따졌다고 했습니다. 친딸인 줄 알면서도 그런 짓을 했냐고요. 진태석은 대답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주하늘은 제게 말했습니다. 황 실장이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주상철 이사장 살인 교사건에 대해 모두 밝히겠다고 했답니다. 저는 주하늘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진태석이라는 남자가 얼마나 권력에 집착하는지를요. 자식의 목숨보다 회장 자리가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상철 이사장의 죽음도, 차기범 아버지가 쓴 살인 누명도 모두 진태석의 권력욕 때문이었습니다. 공난숙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직설적으로 제안했습니다. 함께 손잡자고요. 진태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데 자신이 도움이 될 거라고요. 저는 조건을 물었습니다. 공난숙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자신이 건양그룹 최대 주주가 되는 걸 방해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공난숙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녀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돈도, 인맥도, 영향력도 필요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조건을 붙였습니다. 한혜라 회장님은 건드리지 말라고요. 공난숙은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동맹은 일시적일 뿐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한혜라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공난숙과 손잡았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위험하다고, 그 여자는 믿을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녀의 힘이 필요하다고요. 적의 적은 친구라고, 일시적이나마 동맹이 필요하다고요. 한혜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조심하라고요. 공난숙은 절대 제 편이 아니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진태석을 무너뜨리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했으니까요. 며칠 후 건양그룹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공난숙은 단상에 올라 진태석의 비리를 만천하에 공개했습니다. 횡령 120억, 탈세 80억, 배임 50억. 총 250억 규모의 범죄였습니다. 주주들은 분노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회사를 이끌어왔다니, 주가가 30% 하락한 것도 당연하다고 아우성쳤습니다. 공난숙은 제안했습니다. 진태석을 명예회장에서도 해임하고 모든 재산을 몰수하여 회사 손실에 보전하자고요. 주주들은 찬성했습니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기울어졌습니다. 진태석은 자신이 쌓아온 제국이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때 진태석이 주주총회장에 나타났습니다. 모두가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단상에 올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못했다고, 욕심 때문에 회사를 망쳤다고 인정했습니다. 주주들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진태석은 특히 딸을 사랑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죄라고 말했습니다. 진태석은 저를 바라보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라는 용서는 절대 주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진태석의 얼굴에 희망이 어렸지만 저는 그를 지나쳐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주주들에게 명확히 말했습니다. 진태석이 제 친아버지가 맞다고, 하지만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는 저를 죽이려 했다고, 독을 탄 와인을 주면서 웃고 있었다고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주주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법의 심판을 바란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난 후 진태석은 모든 직위에서 해임됐습니다. 건양그룹 주식도 전부 몰수됐습니다. 공난숙은 35%의 지분을 확보하며 명실상부한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한때 절대 권력자였던 진태석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편 건양가에서는 또 다른 거짓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주영채의 가짜 임신이었습니다. 한혜라가 주영채의 배를 의심하기 시작한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임신 5개월이라고 했는데 배의 크기가 들쑥날쑥했고 병원 가기를 극도로 꺼렸으니까요. 결국 한혜라가 주영채를 병원에 데려가려고 하자 복대가 드러났습니다. 임신이 아니라 연극이었던 것입니다. 한혜라는 분노했습니다. 가짜 임신으로 가족 전체를 속였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주영채는 그날로 건양가에서 쫓겨났습니다. 진세우는 차갑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주영채를 향한 감정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배신감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공난숙도 딸의 실패에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미 건양가와의 연결고리는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으니까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거짓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요. 주영채가 그랬고 진태석이 그랬고 어쩌면 저도 그랬습니다. 주영채 행세를 하던 시절에 저도요. 하지만 저와 주영채의 차이가 있다면 저는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하늘과 함께 진태석을 고발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횡령, 배임, 탈세, 그리고 살인 교사. 황 실장님의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진세훈이 모아둔 비리 자료도 넘겨받았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무기징역은 확정이었습니다. 저는 주하늘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요. 주하늘이 물었습니다. 괜찮냐고. 아무리 나쁜 사람이어도 친아버지인데 괜찮냐고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 제게 진짜 아버지는 차기범 한 분뿐이라고요. 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날 언론이 몰려왔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친아버지를 고발한 심정이 어떠냐고요.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의를 원한다고. 진태석이 제 친아버지라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가 저지른 범죄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진태석은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명예회장실로 찾아왔고 진태석은 조용히 손목을 내밀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경찰차에 실려가는 진태석을 기자들이 촬영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한때 건양그룹을 호령하던 절대 권력자의 초라한 퇴장이었습니다. 구치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진태석은 창밖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건양그룹 본사 건물을, 한때 자신의 왕국이었던 곳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자신이 옳았다고 믿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진태석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3부. 진태석이 구치소에 수감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는 면회도 거부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잠도 잘 자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저에게 했던 짓을 생각하면 동정심 따위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태석이 교통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호송되는 중에 차량 전복 사고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출혈이 심해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상태가 위중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진태석의 상태가 위중하고 출혈이 심해 수혈이 필요한데 혈액형이 RH-B형이라 구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혜라와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가 보호자 중에 같은 혈액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한혜라는 아니었습니다. 주하늘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와 진태석이 같은 혈액형이라는 것을요. 희귀한 RH-B형.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의사가 급히 저를 검사실로 데려갔습니다. 검사 결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를 죽이려 한 사람을 제 피로 살려야 한다니. 아이러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수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혜라가 제 어깨를 잡으며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건 용서가 아니라고 살려서 제대로 벌을 받게 하려는 거라고요. 수혈이 진행됐습니다. 제 붉은 피가 튜브를 타고 진태석의 몸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친딸의 피가 친아버지를 살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죽이려 했던 딸의 피로 목숨을 연명하는 아버지. 이보다 더 잔인한 아이러니가 있을까요? 수술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아직 위중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창문 너머로 진태석을 바라봤습니다. 각종 기계에 연결된 채 누워있는 그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당신을 살린 건 기적이 아니라 제가 선택한 천벌이라고요. 이제 도망칠 힘도 없으니 죄를 고백하라고요. 진태석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들었으리라 믿었습니다. 언젠가 눈을 뜨면 자신이 딸의 피로 살아났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흘 후 진태석이 깨어났습니다. 저는 병실로 찾아갔습니다. 진태석은 저를 보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해하지 말라고 살려드린 건 용서해서가 아니라고요. 당신이 살아있어야 제대로 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진태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자백하라고요. 어서 자백하라고요. 진태석이 물었습니다. 자백하면 용서할 수 있냐고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안 된다고, 절대 용서 안 한다고요. 하지만 스스로 죄를 인정하면 적어도 인간으로는 죽을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진세훈이 병문안을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세훈이 진태석에게 비리 증거 자료를 보여줬다는 이야기도요. 가짜 아들이 진짜 아버지에게 복수하고 있었습니다. 진태석은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가족에게도 회사에게도 모든 이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며칠 후 저에게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진세훈이 술을 마시고 옥상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급히 건양가로 달려갔습니다. 옥상에는 진세훈이 난간에 올라서 있었습니다. 저는 달려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놓지 말라고 제발 살라고 외쳤습니다. 진세훈이 물었습니다. 왜 자신을 말리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죽으면 안 된다고 살아야 한다고요. 저는 온 힘을 다해 진세훈을 잡아당겼습니다. 진세미도 함께 도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바닥에 넘어졌고 진세훈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이 구치소의 진태석에게 전해졌다고 합니다. 진태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고 하더군요. 자신이 죽이려 했던 딸이 자신의 아들을 살렸다는 사실에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진태석이 완전히 각성하기 시작한 것은요. 황 실장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증언대에 설 준비가 됐다고 하셨습니다. 주상철 이사장 살인 교사건에 대해 모두 말씀하시겠다고요. 진태석이 어떻게 청부 살인을 지시했는지 낱낱이 밝히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황 실장님께 감사했습니다. 용기 내주셔서요. 공난숙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건양그룹 주식을 계속 매입했고 이제 40%에 가까운 지분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명실상부한 최대 주주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불러 거래를 확인했습니다. 약속대로 한혜라를 건드리지 않았으니 저도 약속을 지키라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거래의 내용은 공 회장님이 최대 주주가 되는 걸 방해하지 않는다는 거였다고요. 이미 최대 주주가 되셨으니 거래는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공난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했습니다. 제 엄마를 지키겠다는 약속은 변함없다고요. 며칠 후 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한혜라, 주하늘과 함께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진태석이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3주 만에 10kg은 빠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눈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지요? 진태석이 대답했습니다.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요.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놀라서 진태석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이렇게 쉽게 자백할 줄은 몰랐습니다. 살인교사도, 독살미수도, 횡령도, 배임도, 탈세도 모두 인정했습니다. 진태석은 법정에서 말했습니다. 욕심 때문이었다고, 권력을 지키고 싶었다고요. 그 욕심이 자신을 괴물로 만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특히 딸을 죽이려 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인정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공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데 한혜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 오히려 놀랍다고요. 진태석이 자백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한혜라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자백하다니 믿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하늘이 말했습니다. 어쩌면 진심일지도 모른다고요.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양심이 발현된 것일 수도 있다고요. 저는 잘 모르겠었습니다. 진태석의 자백이 진심인지 아니면 어차피 증거가 충분하니 자백으로 정상 참작을 받으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차기범 아버지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공판이 어땠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진태석이 모든 걸 자백했다고요. 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도 마지막엔 정신을 차린 모양이라고요. 아버지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는 것도 힘든 일이라고요. 언젠가는 놓아줘야 한다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놓아주냐고요. 아버지는 대답하셨습니다. 용서가 아니라 이해라고요. 진태석도 불쌍한 사람이었다고, 권력에 집착하다가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다고요.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곱씹었습니다. 놓아준다는 것. 그게 무엇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진태석을 놓아주는 방법을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저도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부. 2주 후 최종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재판이었습니다. 건양그룹 회장이 친딸을 독살하려 했다는 사건은 전례가 없는 충격적인 범죄였으니까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진태석은 살인교사, 살인미수, 횡령, 배임, 탈세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다고요. 범행은 계획적이고 악질적이며 특히 친자식을 살해하려 한 행위는 인륜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했습니다. 판사는 진태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무기징역. 진태석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방청석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이상하게도 후련하지 않았습니다. 복수가 완성됐는데도 가슴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공허함만이 남았습니다. 진태석이 호송되어 나갈 때 저는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하고 싶었습니다. 진태석이 저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진태석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용서하지 않겠지만 한 가지는 인정한다고요. 마지막에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차기범이 제 아버지라고요. 진태석은 그저 제게 유전자를 준 사람일 뿐이라고요. 안녕히 가시라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 했습니다. 진태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주하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다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끝났네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끝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요. 진태석을 놓아주는 것, 그게 진짜 끝이라는 것을요. 진세훈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미 결심한 듯 했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겠다고요. 아니, 애초에 그 사람은 자신의 아버지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진세훈은 저에게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진태석의 모든 비리 자료였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모아온 증거들이었습니다. 저는 진세훈에게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진세훈은 고마워할 것 없다고 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라고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핏줄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제 같은 편이었습니다. 진태석이라는 공동의 적 앞에서 우리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편 건양그룹에서는 새로운 권력 다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공난숙이 본격적으로 경영권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40%의 지분을 가진 최대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혜라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투자는 환영하지만 경영권은 별개라고요. 임시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공난숙과 한혜라의 대결이었습니다. 이사들은 양쪽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공난숙은 자신이 최대 주주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혜라는 안정적 경영이 중요하다고 맞섰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지만 긴장감은 고조됐습니다. 회의 후 공난숙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거래를 상기시켰습니다. 저는 분명히 했습니다. 거래는 이미 끝났다고요. 공 회장님은 최대 주주가 되셨으니 제 역할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공난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 엄마를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주하늘은 조용히 다른 주주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난숙의 경영 참여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이사진 개편을 막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공난숙이 아무리 최대 주주라도 과반수 찬성이 없으면 경영권을 가져갈 수 없으니까요. 저희는 하나씩 주주들을 만나 설득했습니다. 건양그룹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서는 한혜라 회장 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주주들이 저희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공난숙의 공격적인 태도가 오히려 반감을 샀던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힘든 시기였습니다. 진태석과의 싸움이 끝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공허했습니다. 복수를 완성했는데도 왜 이렇게 허무할까요? 왜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차기범 아버지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요즘 힘들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복수가 끝났는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고요.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놓아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요. 미움을 놓아주는 것, 그게 진짜 치유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놓아주냐고요? 아버지는 대답하셨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용서가 아니라 이해가 필요하다고요.
진태석도 불쌍한 사람이었다고, 권력에 집착하다가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다고 하셨습니다. 그걸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곱씹었습니다. 이해한다는 것, 용서와는 다른 것. 진태석의 선택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를 놓아주는 것. 저는 조금씩 그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공난숙이 제안한 이사진 개편안을 투표에 붙이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주주들에게 말했습니다. 건양그룹은 큰 혼란을 겪었지만 한혜라 회장님의 리더십 아래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요. 이런 시기에 경영진을 바꾸는 것은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결과는 부결이었습니다. 과반수가 현 경영진을 지지했습니다. 공난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최대 주주로서의 영향력은 여전했으니까요. 주주총회가 끝나고 한혜라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고맙다고, 저 없었으면 못 버텼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 함께한 거라고요. 엄마와 딸로서, 그리고 동료로서 함께 싸운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태석과의 싸움은 끝났지만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요. 그리고 그 삶에는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요. 과거를 놓아주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오후. 주주총회가 끝난 후 며칠간은 평온했습니다. 공난숙도 한 발 물러선 듯 했고 한혜라는 안정적으로 회사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사로서 할 일을 하며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교도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진태석이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말기암이라 얼마 못 산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미워하던 사람이 죽어간다는 사실이 왠지 모르게 슬펐습니다. 한혜라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면회 가겠냐고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진태석을 다시 만난다는 것.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겠다고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놓아주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한혜라와 함께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면회실에 앉아 기다리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유리 너머로 진태석이 나타났습니다. 3개월 만에 본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백발이 되었고 얼굴은 뼈만 남았습니다. 암이 그를 빠르게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라고요. 암 투병 중이시라고 들었다고요. 진태석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얼마 못 산다고 자업자득이라고 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진태석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꿈을 가진 청년이었을 텐데 언제부터 이렇게 괴물이 되어버린 걸까요? 진태석이 말했습니다. 용서해줘서 고맙다고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용서하지 않았다고요. 다만 놓아주려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미워하지 않을 거라고. 미워하는 것도 힘드니까요. 진태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혜라도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했지만 한때는 사랑했다고요. 그 기억만은 지우고 싶지 않다고요. 하지만 진태석이 한 짓은 용서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진태석은 미안하다고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겠다고 했습니다. 편히 쉬시라고 말했습니다. 진태석이 마지막으로 부탁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달라고요. 제발 행복하게 살아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교도소를 나오는데 하네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다고요. 저도 수고하셨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태석을 놓아주는 것. 그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차에 타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것 같다고요. 미움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옳았습니다. 놓아주는 것이 진짜 자유였습니다. 그 무렵 건양가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진세훈과 주영채의 이혼이 정식으로 성립된 것입니다. 진세훈은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거짓말로 얼룩진 결혼 생활에서 벗어난 것이 안도감을 주었던 것 같았습니다. 주영채는 모텔에서 박경신과 함께 지내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도 오래가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거짓 위에 세워진 관계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저는 주영채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길의 결과였으니까요. 공난숙은 여전히 건양그룹의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만큼 공격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주주총회에서 패배한 후 조금은 신중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공난숙을 경계했습니다. 그녀는 언제든 다시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한편 저는 주하늘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태석과의 싸움 내내 제 곁을 지켜줬습니다. 힘들 때 의지가 되어줬고 외로울 때 위로가 되어줬습니다. 저는 그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주하늘이 저를 강변으로 데려갔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하늘이 물었습니다. 이제 조금 편해졌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요. 진태석을 놓아주니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주하늘이 말했습니다. 자신도 아버지를 놓아줬다고요. 주상철 이사장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밝혀졌으니 이제 평화로워졌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과거를 놓아준 두 사람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진태석을 면회하고 온 후의 감정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썼습니다. 미워하지 않기로 했다고요. 놓아주기로 했다고요. 그게 저를 위한 것이라고 깨달았다고 적었습니다. 아버지 차기범의 말씀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용서와 이해는 다르다고 하셨죠.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지만 이해는 나를 위한 것이라고요. 저는 진태석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해합니다.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권력에 얼마나 집착했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컸는지요.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진태석의 딸도 하네라가 버린 아이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차정원이었습니다. 차기범의 딸이자 주하늘을 사랑하는 여자이자 건양그룹의 이사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거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았지만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6부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가을에서 겨울로 그리고 다시 봄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건양그룹에서 일하며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네라는 훌륭하게 회사를 이끌고 있었고 주하늘은 부회장으로서 그녀를 보좌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도소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진태석이 위독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하네라와 함께 다시 교도소로 갔습니다. 교도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진태석은 의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아마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 거라고요. 저는 병상 옆에 앉아 진태석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 전면의 때보다 더 야위어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죽음이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하네라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진태석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진태석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으로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고 속삭였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반복했습니다. 저는 진태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이제 그만 말하라고, 편히 쉬라고 말했습니다. 진태석이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정원이는 좋은 아이라고, 차기범이 잘 키웠다고요. 자신은 아버지 자격이 없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내 딸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원하던 말이었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게 들었습니다. 너무 늦게요. 저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진짜 아버지였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말했습니다. 진태석이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미안하다고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심전도가 평평한 선을 그었습니다. 진태석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허무해서였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달랐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건양그룹 관계자 몇 명과 가족들만 참석했습니다. 진세훈과 진세미도 왔습니다. 진세훈이 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는 뉘우치셨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다고요. 저는 진세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냥 살면 된다고요. 우리는 가족이라고요. 피는 안 섞였지만 영원히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진세훈도 미소 지었습니다. 진세미도 저희를 안아줬습니다. 우리는 진태석을 보내며 새로운 관계를 다짐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저는 차기범 아버지의 묘소로 갔습니다. 무덤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다 끝났다고요. 진태석이 죽었고 저는 그를 놓아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신 대로 했다고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고, 정말 잘했다고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제 진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날 저녁 건양가에서 가족 저녁 식사가 있었습니다. 하네라, 진세훈, 진세미, 주하늘, 그리고 저.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네라가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건배하자고 했습니다.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식사를 하며 웃고 떠드는 우리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하고요. 피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연결된 가족이요. 그리고 이제 저도 그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주하늘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냈습니다. 3년을 기다렸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진태석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요. 이제 함께 행복하자고 청혼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결혼하겠다고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네라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축하한다고, 정말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마워요, 엄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베란다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행복하다고요. 정말 행복하다고요. 별이 빛났습니다. 차기범 아버지가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진태석에 대해서도 생각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고요.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었다고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전 앞만 보고 살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과거는 놓아주기로요.
미움도 놓아주기로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사랑해요, 아빠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안녕히 가세요, 진태석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저는 돌아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저를 사랑하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부.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주하늘과 결혼했고 이제 건양그룹 부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혜라는 여전히 회장으로 회사를 이끌고 있었지만 조금씩 저에게 일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회장이 될 것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지위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가족, 사랑, 그리고 진실. 그것들이 권력보다 훨씬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진태석의 삶이 저에게 가르쳐준 교훈이었습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딸이 생겼습니다. 이름은 차수아. 제 본명이자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수아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웃음이 많고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저는 수아를 볼 때마다 다짐했습니다.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끝까지 사랑하겠다고요. 어느 날 수아가 거실의 사진들을 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두 분이냐고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엄마한테는 할아버지가 두 분이셨다고요. 한 분은 엄마를 낳아주신 할아버지, 한 분은 엄마를 키워주신 할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차기범 아버지의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엄마를 키워주신 할아버지라고요. 정말 좋은 분이셨다고 했습니다. 수아가 또 물었습니다. 그럼 다른 할아버지는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분은 잘못을 많이 하신 분이라고요. 욕심이 너무 많으셨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아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피가 아니라 사랑이라고요. 할아버지 두 분 중에서 엄마를 진짜 사랑해주신 분은 키워주신 할아버지셨다고 가르쳐줬습니다.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한혜라 회장님과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회사 일은 잘 되고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잘 되고 있다고요. 공난숙 회장님과의 관계도 이제는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저희는 묘한 동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한혜라가 물었습니다. 진태석 그 사람을 진짜 사랑했냐고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한혜라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사랑했다고요. 젊은 시절에는요. 하지만 그 사람이 변했다고, 아니 어쩌면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몰랐던 것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후회하냐고 물었습니다. 한혜라는 대답했습니다. 후회한다기보다는 아쉽다고요. 그 사람이 조금만 달랐더라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까지 망가지지 않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원이를 다시 만난 건 축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차기범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수아를 데리고 갔습니다. 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할아버지 계신다고요. 엄마를 키워주신 할아버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아가 작은 손으로 저를 올렸습니다. 저는 무덤 앞에 꽃을 놓고 저를 올렸습니다.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냐고요. 저는 정말 행복하다고요. 수아도 잘 크고 있고 회사도 잘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진태석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그 사람도 이제 편히 쉬고 있을 거라고요. 저는 완전히 놓아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고, 정말 잘했다고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제 진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요. 사랑한다고 전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수아가 물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잘했다고 하셨다고요.
뭘 잘했냐고 수아가 다시 물었습니다. 용서하고 놓아주라고 하셨는데 그대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진태석이 돌아가신 지 3년이 됐다고 적었습니다. 3년 전 그날 교도소 병원에서 그의 마지막을 지켜봤다고요. 사랑한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들었다고 썼습니다. 너무 늦게 들은 말이었지만 그래도 들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적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를 완전히 놓아줬다고 썼습니다. 미워하지도 원망하지도 않는다고요. 다만 이해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도 불완전한 인간이었다는 것을요. 욕심에 눈이 멀어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불쌍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썼습니다. 차기범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다고 적었습니다. 용서와 이해는 다르다고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지만 이해는 나를 위한 것이라고요. 저는 진태석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이해한다고요. 그리고 놓아줬다고 적었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롭다고 썼습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미움에서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졌다고요. 그리고 행복하다고 적었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하다고요.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8부 10년이 흘렀습니다. 저 차정원은 이제 건양그룹 회장입니다. 한혜라 명예회장님이 물러나신 후 자연스럽게 제가 회장직을 이어받았습니다. 주하늘은 부회장으로 저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파트너이자 부부로 함께 회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수아는 이제 13살이 되었습니다. 중학생이 된 딸은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때때로 저에게 묻습니다. 엄마의 과거에 대해서요. 저는 숨기지 않고 이야기해 줍니다. 엄마가 겪었던 일들을요. 거짓말로 시작된 삶, 출생의 비밀, 그리고 복수의 이야기를요. 수아는 진지하게 듣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후회하지 않냐고요. 저는 대답합니다. 후회하지 않는다고요. 그 모든 일들이 저를 지금의 제가 되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고통도 슬픔도 분노도 모든 게 저를 성장시켰다고 설명합니다. 어느 날 저는 진태석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무덤은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진세훈이 계속 돌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무덤 앞에 섰습니다. 특별한 감정은 없었습니다. 미움도 슬픔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계시냐고요. 저는 잘 지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요. 수아도 잘 크고 있고 회사도 잘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놓아줬다고요. 완전히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히 계시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었습니다. 진태석과의 모든 인연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차기범 아버지의 묘소로 갔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매년 이곳을 찾았습니다. 아버지와 대화하기 위해서요. 무덤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정원이요. 오랜만이죠. 아버지에게 근황을 전했습니다. 수아가 중학생이 됐다고요. 성격이 밝고 공부도 잘한다고 자랑했습니다. 회사도 잘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혜라 엄마와의 관계도 정말 좋아졌다고 전했습니다. 진세훈 진세미와도 가족처럼 지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진태석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오늘 그 사람 묘소에 다녀왔다고요. 10년 만에요. 이제 정말로 다 놓아줬다고 전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요. 미움을 놓아주니 정말로 자유로워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제 진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요.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셔서요.
아버지 덕분에 저는 사랑이 뭔지 알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수아에게 물려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고, 행복하게 살라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사랑한다고, 영원히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마음도 가벼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하네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다녀왔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묘소에 다녀왔다고요. 그리고 진태성 묘소에도 들렀다고 말했습니다. 하네라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었다고요. 완전히 놓아주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하네라가 물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냐고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정말 괜찮다고요. 이제 완전히 자유로워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네라, 주하늘, 수아 그리고 저. 진세훈과 진세미도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웃고 떠들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생각했습니다.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연결된 가족이요. 식사 후 저는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10년 전에 쓴 일기였습니다.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진태석에 대한 미움, 분노, 슬픔이 가득한 글들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빈 페이지였습니다. 펜을 들어 마지막 글을 썼습니다. 오늘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진태석을 완전히 놓아주었습니다. 10년이 걸렸지만 마침내 해냈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롭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미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차기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았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며 살았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찾았습니다. 수아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다고요.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다고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요. 미움을 놓아주고 사랑을 선택할 수 있다고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집니다. 진짜 아버지는 낳아준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키운 사람입니다. 진짜 행복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에서 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값진 배움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지혜를 수아에게 물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수아는 더 나은 삶을 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차기범 아버지. 사랑합니다. 영원히요. 그리고 진태석, 당신도 이제 평화롭게 쉬세요. 저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해합니다. 그리고 놓아줍니다. 완전히요. 안녕히 가세요. 모두들.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다시는 꺼내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상쾌한 바람이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진태석의 딸도 하네라가 버린 아이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차정원이었습니다. 차기범의 딸이자 주하늘의 아내이자 수아의 엄마이자 건양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여자였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지켜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그리고 고마워요.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진실로 그리고 자유로이 살아갈 준비가요.